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며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동안 봄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비의 양이 적고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저녁까지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월요일 기온도 살펴볼까요?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13도, 안동은 12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19도, 안동 20도, 포항은 16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도 15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올 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경우 7개월 정도 공기가 줄어들고 오는 2030년까지 계획된 준공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대 152만 제곱미터 면적에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지난해 3월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올 들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공사 기간이 7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아마 5월 중에 국무회의 상정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5년도 연말이나 26년 초에 저희들 산단 정식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달 GS건설과 삼성 E&A, 롯데케미칼 등 6개 관련 기업이 입주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로부터 사업 계획이 승인될 경우 당초 계획한 대로 2030년까지 산업단지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수소 생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인접한 한울원전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근 정부와 협의해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단에 최대 한 2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또 PPA를 활용한 안정적인 그런 전력 공급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는 연간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실증 연구단지, 또 80여 개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울진 지역에도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이 예상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울진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프로축구 1, 2위 팀 맞대결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김천 상무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우중 경기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8라운드 경기에서 포항은 돌풍의 2위 팀 김천 상무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이로써 포항은 3월 1일 개막전에서 울산에 0대1로 진 뒤 5승 2무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 승점 17점으로 선두를 지켰고 승격팀 김천은 5승 1무 2패, 승점 16점으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휴대폰 적발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반입 금지 식품은 물론 마약류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발 항공기가 착륙하면서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짐을 든 여행객들은 차례로 금색대를 통과합니다. 대구공항 이용 해외 여행객은 2019년 265만 명에서 코로나 시기에는 12,000명까지 줄었다가 올해는 석 달 동안 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휴대폰 적발은 2019년 3,800여 건에서 지난해 1,700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900여 건으로 다시 급증하며 지난해 1분기보다 410%가 늘었습니다.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은 농수축산물입니다. 금색대 옆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냉동창고에는 압수된 열대 과일과 돼지고기 같은 육류가 가득합니다. 국내에서도 마트에서 잘 보시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물품들은 우리 육안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무수히 많은 병해충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10,000 이상을 가지고 입출국하다가 적발되거나 대마 같은 마약류 적발도 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대마초가 함유된 그 젤리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거를 모르고 구매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거든요. 세관과 검역본부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주택도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2%로 이 가운데 부산이 68.7%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65.2%, 전남이 63.1%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57.5%, 경기 33.2%, 인천 47.2%였습니다. 연 면적별 노후주택 비율은 울릉군이 61.4%로 가장 높았고 의성군 60.6%, 전남 신안군 58.6% 순이었습니다. 대구에 등록된 차 7대 가운데 1대꼴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270억 원을 넘는데요. 이 가운데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떼가며 강도 높게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 주택가. 체납 단속 차량이 골목을 돌며 주차된 차량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일일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지 않은 차가 나오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만 7번 내지 않았는데 액수로는 150만 원이 넘습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바로 번호판을 떼갑니다. 이렇게 떼는 번호판은 구청에 보관하는데 작년 한 해 달서구에서만 1,900여 개가 영치됐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0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8일 동안 1,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71억 원. 대구시 등록 차량 7대 중 1대꼴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번 이상 상습 체납한 차는 번호판을 떼가는 등 강도 높은 징수를 하고 있고 생계형으로 분류된 차량은 체납 징수를 일시 유예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생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예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52.6%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도시 이주 등으로 농가 수도 감소해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고 농촌 인구도 전년보다 3.5% 감소하는 등 농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농 후계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재배 기술과 글로벌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크게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신현비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청년 리더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은 영농 마인드 함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의 발걸음에서 미래의 힘이 느껴집니다. 올해 처음 나가는 실습이라 많이 기대가 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농장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조건 많이 배우고 올 겁니다. 딸기 농장을 시작으로 열대과일 농장, 축사 등 오늘은 4곳의 농장에서 실습이 진행됩니다. 청년 리더 4인이 일조가 되어 대표님과 함께 농업의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다들 꺼이는 농사를 짓겠다고 학생들이 찾아와 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요. 이제는 농사도 과학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시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 리더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유능한 청년 농업 CEO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영농 설계에서부터 글로벌 현장 실습 교육까지 영농 후계 인력을 위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기 초에 청리도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돼서 너무 기뻤어요. 장학금부터 기숙사 지원 등 학교에서 준 혜택이 다양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점차 해결돼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생각보다 시설 규모가 크고 딸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신기했고 또 생각보다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않다고 들었는데 특히 연간 소득도 엄청 나다고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실습 위주의 영농 후계 인력 양성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해외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까지 학생들이 청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인류 최초의 산업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산업이기도 합니다. 경북은 지금 전국 최고의 글로벌 미래 영농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 리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신현비입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의 무효표가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최종 개표 현황을 보면 무효표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갭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으로 6,700표였으며 2위는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대두된 경기 수원정, 3위는 박형수 후보가 당선된 의성, 청송, 영덕, 울진으로 3,669표였습니다. 4개 군 가운데 의성에서 1,279표, 울진에서 1,152표가 나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김재원 후보의 고향인 의성과 박형수 당선인의 고향인 울진에서 특히 무효표가 많았습니다. 포항에 주소를 둔 바이오 기업들이 돼지열병 치료제 등 동물용 첨단 의약품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바이오앱과 툴젠 등 7개 회사로 올해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 개발 제품의 임상실험 등의 분야에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포항시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농식품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산업화 거점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원전 장비업체인 프라마튬과 협약을 맺고 암치료용 동위원소인 루테튬 177 생산을 위해 기술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루테튬 177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방사성 동위원소로 중수로에서 중성자 조사 후 분리 정제 등의 과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한핵의학회 등과 루테튬 177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말 동안 봄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비의 양이 적고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저녁까지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월요일 기온도 살펴볼까요?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13도, 안동은 1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19도, 안동 20도, 포항은 16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도 15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동해 남부 앞바다에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구미의 기온은 1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19도, 구미는 2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2도, 예천은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0도, 예천은 2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16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는 기온 점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